오늘 새벽 3시 20분쯤 충남 태안화력 90호기 5층에서 협력업체 직원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어제 오후 6시쯤 회사로 출근한 김 씨는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 7시 30분까지 컨베이어 벨트에서 석탄이 제대로 이송되는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어젯밤 10시부터 연락이 끊겼고 결국 김 씨를 찾아 나선 동료들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.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정비업체들의 노무비 착복률은 평균적으로 50%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.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의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하청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.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뉴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. 당시 위험에 외주화로 많이 초점이 가해졌던 뉴스였는데 중간 착취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. 네. 결론을 다시 정리하자면요. 한국서부발전이 그 한국발전기술이죠. 자회사에게 준 그 노동자 한 명의 노무비가 522만 원이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한국발전기술이 이 가운데 311만 원을 이제 떼고 그리고 김용균 씨에게는 211만 원만 절반 이상을 뗐죠. 예.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노무사님 이게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거잖아요. 뭐 어떤 명목, 어떤 명분으로 가져가게 된 겁니까? 사실 사업주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금액을 임금의 일부를 떼는 것은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. 예.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11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거든요.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급여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실 도급비는 뭐 500만 원 책정해놓고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근로자한테 그중에 일부만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정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사실 이게 뭐 현 상황이 더 이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. 더 안타까운 거는 갈수록 중간 착취는 진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없고요. 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노동청이나 노동 전문가들조차도 중간 착취에 대한 접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사례조차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스스로 임금이 중간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원청업체가 그 자신이 고용돼 있는 하청업체에 얼마를 주는지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중간 착취를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. 이재한 대변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김용균 사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? 실제로 원청이 지급한 것은 500 몇십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김용균 씨가 받는 것은 211만 원에 불과한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. 이게 좀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에 이런 장면들이 좀 떠오를 겁니다. 직업 속에서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어딘가 승합차가 와서 이 사람들을 좀 태우고 가고 그 직업 소개소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일종의 수수료를 이제 먹는 방식인데 그게 지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이런 업들은 더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우리 박윤정 노무사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사실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구조라든지 직업안정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근거로 이 중간 착취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지만 이 세부적인 조항이었기 때문에 중간 착취는 너무 비일비재하고 누가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